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승진까지 시켰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승진 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승진이 확인된 건데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4월 승진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진 대상자이던 A씨가 인사위원으로 또 다른 승진 대상자인 B씨는 간사로 들어가 이른바 셀프 승진 심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A씨는 1급, B씨는 2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노조는 당사자를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실은 인사위원장과 A씨에게 감봉 2월, B씨에게는 정직 1월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 낮췄습니다. 승진 인사위원회를 주관한 위원장은 감봉 1월, A씨는 견책, B씨는 주의 경고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습니다. 공사 측은 인사파동 책임을 물어 이들을 본사 보직에서 해임했지만 2달 만에 3명 모두 본사로 복귀시켰습니다. 심지어 B씨는 채용 비리로 경고와 주의를 받고 이번 셀프 인사로 또 경고를 받았지만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실로 발령이 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론이 아니고 그게 이제 잘못해서 회사에서 그런 징계까지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대로. 한국건설관리공사 인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문제 집중 보도해드렸죠. 친인척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중복 발주를 하는가 하면 수의 계약을 위해 금액을 나눠서 발주하는 등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사표를 낸 대구문화재단 고위 관계자의 이종 사촌이 대표인 운영 대행사는 지난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용역비로 9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문화재단은 이 운영 대행사에게 맡긴 업무를 다른 업체들에 또 맡겼습니다. 교통통제 홍보비와 철제 펜스 설치비, 이벤트 티셔츠 제작까지 모두 15개, 금액으로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에게는 용역비 9억 원을 모두 줬지만 대행사가 써야 할 돈을 아껴주기 위해 대구문화재단이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더 썼다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항목당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900만 원, 모두 수의 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LED 차량 교통통제 홍보를 위해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18일 한 업체와 1,760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같은 업체와 같은 내용으로 1,240만 원의 계약을 또 맺고 5월 29일 이 업체에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용역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이른바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분리발주 용역 내역하고 사무국이 대행사를 대신해서 최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금 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문화예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받아보셨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언급이 없었는지.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가업 지시, 세밀한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증가돼 가지고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틀 열리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지난해만 15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이 사업 추진이 힘들어졌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보고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 해외 지원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포항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서 새마을 사업 이름을 바꾸지 말고 새마을 해외 사업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단독 면담 자리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새마을이라는 이름 바꾸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그런 어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코이카 등 정부 지원 새마을 공적개발 사업은 대부분 중단됐고 경북도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경북도는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예산 확보와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선 지난 2010년 한국국제협력단 이른바 코이카와 함께하다 내년부터 독자 사업으로 축소할 예정인 해외 봉사단 파견을 이전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세네갈 새마을 시범 마을 사업과 각종 연수, 공모 사업과 같은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새마을 사업의 그 종주도로서의 우리 경상북도가 가진 노하우,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존폐 논란에 휩싸인 경상북도의 새마을 해외 지원 사업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과반수가 구미시에 새마을과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미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장세용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과 명칭 지우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마을과 이름을 바꾸는 개정안은 이달 말 구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의원 21명 가운데 13명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운행 중단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안전위원회가 첫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당초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밝힌 강한 바람 탓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 일부를 중장비들이 잘라내고 붙습니다. 그러자 궤도빔 연결 장치, 핑거 플레이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장치가 지난달 2일 떨어져 나가면서 도시철도 3호선이 11시간이나 마비됐습니다. 보강 용접을 했는지 여부는 인장 시험을 해보면 그 단면이 완전히 용착이 돼 있는지 접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외부 전문가 안전위원회는 핑거 플레이트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붙여주는 앵커볼트 36개를 예비 궤도빔에서 수거해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인장과 굽힘 정도가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 원인을 당초 추정됐던 강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들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떨어져 나간 핑거 플레이트에 사용된 앵커볼트 6개 중 2개는 시방서와 달리 KS 제품이 쓰이지 않았고 도금도 안 돼 있었습니다. 앵커볼트가 현장에서 용접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볼트가 헐거워져서 핑거 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 시험 운행 당시 볼트 인장 강도 등을 검사한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실 설계, 시공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별로 의견을 반영해서 원인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안에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이재민들은 아직도 대피소 생활을 하면서 막막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포항 흥례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대피소입니다.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 대피소 생활에 건강도 좋지 않고 곧 닥칠 추위가 걱정입니다. 이쪽은 내 집 놔놓고 바깥에 나와 있는 자체가 힘든 거죠. 먹어도 안 났어요. 아파. 매달이 막 어지럽고 힘들어요. 현재 대피소에 등록된 이재민은 200여 명. 대부분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인데 안전점검 결과를 두고 포항시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전파 판정을 해주고 빨리 대책 거주지 알선해주고 그 위험한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앞으로 지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안전이 누가 책임집니까? 임시 이주 단지에 들어간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32개 동 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2년으로 짧고 재건축은 지지부진해 걱정이 큽니다. 1년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 연장을 해줄지 집은 그대로 뭐 새로 짓지도 못하고. 포항시는 안전진단 갈등을 빚는 한미 장관 맨션의 경우 수선해서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연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협의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연장하는 걸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 힘든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대구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강제 폐쇄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자갈마당을 강제 폐쇄하고 주변 19,000제곱미터를 재개발해 주거시설과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의 반대로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자갈마당을 민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민영 개발을 추진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공영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갈마당에는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때 성매매 여성 350여 명이 일했지만 지금은 9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로와 전철 건설 3건에 대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동해간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와 포항 삼척간 동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서산 울진간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이 3건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은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3개 사업을 골랐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경북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금품 살포라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계자 서너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